지금 국민의힘에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대 사건. 예. 장동혁과 한동훈과 장동혁 결국 이 각종 언론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은 통합을 해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그 통합이라는 거는 인적 통합까지 저는 안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분명히 한동훈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 오늘 기사를 보면은 당 내에서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예. 기사도 나왔어요. 예, 그 저도 이런 봤습니다.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은 빨리빨리 단계 문제 사과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과 손을 잡으라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라고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하고 가령 어떤 모임 있을 때나 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논의가 벌어졌을 때 늘 이런 주장을 해줍니다. 네. 야 지금 사소한 가지 이건 좀 제발 잊자. 지금은 우리가 권력을 뺏겨 있는 상태인데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네.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것이 우선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서 나머지 다 개인의 판단을 맡겨놓아라. 뭐 윤의개인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단계 사건까지 다 맡겨놓아라. 가령 뭐 한동훈의 그 배신자 프레임이 그 끝내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밀고 가면 되고 그 다 맡겨놓아라. 네. 다 그런 장가지들이다. 네. 그런데 지금 제일 흔들리는 것이 당의 정체성 문제예요. 나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시사 주간지에 국민의힘 정체성이 왜 흔들리느냐 하는 칼럼들이 나오고 기사들이 서서히 나와요. 네네. 근데 이건 많이 흔들려서 와해 지경이 되고 나는 게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네. 가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네. 국감 기간에 딸이 결혼식을 올렸고 뭐 본인이 알았던 뭐 본인이 별명대로 본인은 그 관여를 안 했던 네, 네. 거기서 엄청난 이 유관 기관들에게서 그 꽃다발 그 돈들이 막 들어오고 그 돈을 돌려주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네. 그게 가령 김병기 사건 같으면 당연히 본인이 탈당을 하고 과방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데도 지금 최민희는 건재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병기에 연관된 김경이라커는 서울시 의원은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게 과연 미국에 애들에게 갔겠습니까? 단순히 튄 거란 말이에요. 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튀었다. 예, 제가 이따가 잡혀 들어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아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김경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선 김경희가 그 절대로 공천을 못 받는 그 컷오프 돼야 될 대상인데도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하루 만에. 그때는 그 뒤에 배경이 누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건데 그걸 지금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뒤에 누군가를. 변호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 전에 예. 한동훈 단계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한동훈 단계 문제예요. 네. 한동훈에게 맡겨놔야죠. 한동훈이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생각한다면 내가 한동훈 같으면요. 네. 내가 솔직히 기자회견 하면서 내 모든 잘못된 부분을 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전부 다 시인을 하고 네. 그리고 사죄를 구하고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해버리겠습니다. 환하게 노출시켜버리면 오히려 빨리 사그러들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계속 감추려고 하면 가령 가수가 얼굴에 상처가 많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조명을 다 꺼버려봐야 활이 보이지. 그런데 조명을 확 때려보세요. 상처가 다 감춰져 버립니다.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이제 여기까지 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뭐냐면 나보고 사과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나은 길일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한다. 네. 그러나 다음에 좀 방점이 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를 구별하려고 하더라고요. 당무감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일부 틀린 부분과 조작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면 그것까지 받아들인다는 뜻이 됐다. 따라서 당무감사 감사 결과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 말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했던 말에 비해서는 약간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공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갔다. 뭔가 그 큰 틀에서 그 이런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의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 유감이라는 말을 다들 쓰고 있던데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진짜 큰 문제는요. 단계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총선을 책임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그런데 민주당에 맞서는 어떤 그 정책, 전략 전부 다 하나 내놓지 못하고 그냥 셀카 놀이하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석고대절을 해야죠.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단계 사건에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처참하게 되고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더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하면 이 다수의 폭정을 막지 못하게 된 것은 네. 다분히 한동훈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국을 다니면서요. 셀카놀이를 하는데 그때마다 가면 2조 심판원밖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네, 네. 총선 앞에 총선 한 20일 전부터 네. 2조 심판원이 뭡니까? 이재명, 조국 다 이게 정과자고 네. 범죄 혐의가 많다. 예. 이 심판해야 되는데 이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100번 해봐서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싫어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배신론이다 뭐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는 오히려 배신자라는 얘기가 하나의 영광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전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라 한동훈의 능력이 문제다라고 지금 제일 지적을 웃기는 하고 게요.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책도 하나 못 내세우고 얼마나 좋아요. 이 다수의 폭정을 깰 수 있는 정치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면 이 격차를 우리가 없애주겠다. 청년들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표를 얻어야 되는데 본인이 후보 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꼭 양 후보 한 두 사람을 양쪽 어깨에 딱 해서 본인은 옷도 다른 옷 입어요. 그래서 셀카놀이를 하면서 내가 보기로는 본인의 그 어떤 의미에서 대선 운동을 벌인 거 아니냐. 나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어? 그렇게 보고 계셨군요. 예. 그때 내가 인기가 엄청 좋을 때였는데 한동훈 대표. 아유, 그 네. 당시에요. 네. 진짜 표 날아가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표가 날아가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수도권의 공천 현황을 딱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거 수도권 완전히 망했다. 수도권 공천이 4년 전에 망한 그 공천을 그대로 답습을 해버린 겁니다. 글쎄요. 공천 내용이 굉장히 네.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니까 네. 참 기가 막혀요. 네. 이러고 당 대표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우각성을 하고 문자 그대로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거기에 꿇어 앉아갖고 7박 8일 동안 밥 끊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은 저 총선에서 패배하고도 또 오랫동안 그 여당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보수당이. 총선에서 딱 패배하고 네. 가령 공천 내가 네. 공천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거 정치판에서 사라진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항구 전 공천위원장. 네네네. 네 이거 공천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 안 나타나잖아요. 네. 나는 그 오히려 이항구 전 의원 같은 분이 정말 양심이 있는 양심가이구나. 나 저 이제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뭐 한동훈 대표 입장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 대통령과 저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이제 본인이 선거를 맡고 있는데 네. 예컨대 뭐 5대 정책이라든가 7대 정책이라든가 네. 국민의 눈을 사로잡을 정책 하나 안 내놓았어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게 맞습니다. 전혀 없었죠. 네. 약한 게 아니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인데 이번에 다시 얘기를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얼마인지 압니까? 55%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5%나 돼요. 노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손자에게 용돈 못 쥐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노인 빈곤율 OECD 중에 1위입니다. 이 노인 빈곤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70대 이상은 다 그것도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인 빈곤율을 어떻게 없애주겠다. 이런 정책조차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쇄신안을 네. 발표하고 난 뒤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이제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네. 한동훈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기껏 해봤자 그런 가는데 문제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장동혁의 그 12분 동안 읽은 A4 용지 네. 석장 분량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은 또 안 했더군요. 그냥 그렇습니다. 읽고 예.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세 글자도 없고 네. 한동훈 세 글자도 없고 없죠. 유승민 세 글자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 아마 시청자 댓글 제가 시청자 댓글 실시간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배신자는 절대 안 돼. 배신자는 반드시 솎아놓고 가야만 우리가 승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결국은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의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고 사이즈 크게 하려면 서로 손잡는 것밖에 더 있냐? 이제 이런 또 그런 현실적인 그렇습니다. 주장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짜로부터 지금으로 역산을 해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5달도 안 남았습니다. 넉 달하고 한 20일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동안에는 그럼 뭘 할 것이냐. 네.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아니 보수 진영이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그렇죠. 것이냐.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손잡는 장면이 나와야만 뭐 전부가 한꺼번에 손잡지는 못하더라도 네. 이렇게 저렇게라도 손잡는 모습이 나와야 그나마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꿈꿔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제 뭐 경기도에 그 국민의힘 당대회 열었는데 경기도 당대회 열었는데 거기 아무도 안 왔다면서요. 2명밖에 안 왔다면서요. 예. 네? 그 사람들 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왔는데 왜 안 왔겠어요. 그렇죠. 야 경기도는 끝났어. 그럼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거기서 왜 시간 낭비해? 그렇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국민의힘 리더들 한번 조금 살펴보세요. 가령 안철수 이러면요, 자기 노원을 어려운 노원을 버리고 분당 갑으로 갔습니다. 네. 가령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분당을 버리고 인천 계양을로 간 거랑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심지어 당 대표를 하고 있던 한동훈은 출마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요? 한동훈 같으면요, 당 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구에 나와야죠. 서울 안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 뭐 서초, 강남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비례대표보다 더 좋은 지역이니까 제일 어려운 지역구. 예컨대 뭐 은평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죠. 아닌 말로 정치내가 있는 마포을로 갔어야죠. 그런데 그런 어떤 투쟁심은 없어요.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이제 쇄신안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딱 둘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세훈, 박형준 이런 서울, 부산 현 시장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박수를 보내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소장파들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 네. 경우에는 이게 반쪽짜리라느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야 인테리어 백날 해봤자 뭐야 재건축을 해야지 이렇게 뭐 거의 비아냥대는 듯한 그리고 이제 너무나 미흡했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오세훈과 박형준이 괜찮다는데 네. 소장파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거기에 당의 중진들 4선 5선들은 또 가만히 있고 지금 이 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뭐 당원은 아닙니다만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데 하나 핵심이 있어요. 지금 오세훈, 박영준 괜찮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오세훈은 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세 사람이 다 밀려버립니다. 박영준 역시 전모 지금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그 전모에게도 밀려버려요. 아니 저는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오세훈 그러니까. 그냥 오세훈 쫓아내고 다른 사람 내세우려고요. 그래요. 누구 있는데 나경원 아니 아니죠. 이름을 얘기하세요. 아니, 누구? 내가 누구를 얘기? 정 변호사님 나가세요. 그러면 아니죠.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하면 예.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노선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된다는 기본 의견을 못 만들어내고 있단 아니 말이에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원칙을 아, 얘기하면 이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현실입니까? 그 원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요. 아니 변호사님 지금 원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예. 당에서 중심을 잡아서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건 내 말씀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당에서 중심을 잡아서 공천을 일대 쇄신을 하고 새롭게 국민들을 하는 가령 10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이번 지방선거 또 깨집니다. 누군가를 정하려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라는 걸 해서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뽑혔잖아요. 자,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예, 방법 하나 전환하자는 있어요. 말씀처럼 저는 들려요. 방법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107명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아닌 사람 한동훈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유승민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다 넣으면 한 130명이 될 거예요. 방에 딱 넣어가지고 예. 문을 밖에서 콘클라베. 못질을 해버립니다. 예, 못질을 해버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찌지고 볶던 간에 아. 딱 5인위를 만들어라. 아. 5명 아니면 3인위를 만들어라. 네, 네. 그리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정책 10개를 만들어라. 예.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엉망인 사람들도 그 하나는 만들어낼 겁니다. 그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콘클라베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뜻과 달리 강업위에서 만들었다. 누가 손잡고 그거 그러니까. 이후에 공천에서 약속을 받은 것 같다. 별의별 소리가 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한 이재명이 예. 어떻든 권력을 놓지 않은 거예요. 예. 예, 개항을 보궐선거에 나가고 당 대표를 해서 공천권을 장악하고 이래서 완전히 틀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라지죠. 가령 한동훈이 지난 2024년 총선 때 맞습니다. 어떻게든 맞습니다. 출마를 해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다면 맞습니다. 또 상황은 아니, 달라지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출마를 했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당시에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는 공천 신청 안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아 한동훈이 욕심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인기가 그랬었어요. 올라갔었어요. 네. 그때 그런 친구도 그렇게 있어요. 보셨어요. 예, 예. 저는 그때 다른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한동훈이 정치적 면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아휴,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는 선거를 리드를 못 해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정치를 아는 많은 분들이 지금 대중들이 아 한동훈 공천 안 받는다고 참 욕심하면서 환호 지르는 거 이거 위험하다. 원외에 앞으로, 있는 예. 당 대표라는 게 얼마나 예. 허술한지 가령 그렇죠. 그때 한동훈이 원내에 있는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었다면 탄핵 국면도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근데 정말 괴로운 문제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네. 아니, 두 분이 그런데- 그렇게 부부처럼 방송 전에는 뭐 서로 그냥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시더니 지금 한동훈이 장동혁 아니 기자 너무 나오니까 세게 물잖아요. 아니, 그래도